안녕하십니까. 철강TV 김홍식입니다. 벌써 여름도 끝나가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금구인신이라고 해서 1년 중에 가장 성수기라고 하는 9월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 정부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이미 접하셨겠지만은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라든가 학원의 영리사업 금지, 또 부동산 규제에 의해서 최근에는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부를 골고루 나누자라고 하는 공유경제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러한 급진적인 정책들이 철강제 시장과 가격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8월 가격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가격 억제 정책으로 5월부터 시작을 했죠. 중국 내수 가격은 6월부터 전반적으로 이제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7월 달에는 감산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소 상승세로 돌아섰지만은 길게 가지는 못했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하향 안정세를 찾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8월 평균 가격을 보면 공연광류는 선제를 제외하고는 전월보다 전품목이 소폭 올랐고요. 반면에 판재류는 중판과 냉연제품만이 올랐습니다. 또 지난해 8월 평균가에 비해서는 전품목이 여전히 한 200에서 300달러 정도 오른 상태이고, 코로나 이전인 2019년 8월에 비해서는 전품목이 260에서 380달러 정도 오른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9월 달에는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냐. 8월 원료 시장의 특징을 보면 철광석 가격은 급락, 그 다음에 강점탄, 우리 원료탄이라고 하죠. 요 가격은 초강세 지속, 스크랩은 약세,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각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광석입니다. 철광석은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굉장히 또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왜 그러느냐? 최근의 약세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국의 감산 정책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철광석의 용도는 철광업체가 철을 만드는 곳 딱 한 군데입니다. 전 세계 철광석 물동량의 70%를 중국이 사들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중국이 최근에 감산을 하면서 수요가 줄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월 27일 현재 호주산 철광석 수입 가격은 CFR 기준으로 159.1달러까지 떨어졌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전주보다는 20달러 정도 올랐지만은 전월 대비로는 21.4달러, 피크였던 7월 중순 대비로는 62달러가 하락했습니다. 최근에 아까 제가 소폭 올랐다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지나친 하락에 대한 조정과 또 이제 9월 성수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각국이 매입량을 좀 늘렸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풀이됩니다. 자, 그럼 9월 달은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9월에도 소폭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내년 2월에 중국이 베이징 올림픽을 개최합니다. 근데 이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시진핑 현재 지도부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년 10월 달에 중앙회의가 있는데 이때 시진핑의 3년임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올림픽 기간 동안에 시진핑은 외국인들에게 중국이 이렇게 환경을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요. 또 깨끗한 올림픽, 안전한 올림픽을 개최를 해야 된다는 것을,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러한 상황은 우리 베이징 올림픽 때도 이미 봤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어떤 지역에서 코로나가 발생하면 도시 전체를 갖다 폐쇄를 한다든가, 항만의 하역을 갖다가 대폭 검사라든가 이런 걸 대폭 강화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철강 역시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반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감산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확대를 할 것이고, 또 실제 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도 굉장히 강화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의 감산에 따른 건 약세 요인은 분명하지만 이미 상당 부분이 또 반영이 됐다는 점, 그리고 광산업체들이 상반기에 큰 폭의 이익을 실현을 했지만 사실 광산업체 입장에서는 또 가격이 이렇게 급락하는 것을 원치를 않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가파른 하락세가 지속되지는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달 국제 철광석 가격은 톤당 120에서 160달러 요 정도 선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원료탄입니다. 원료탄은 아직도 뭐 매주 사상 최고가 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8월 27일 현재 호주 강점탄 수출 가격은 FOB 기준으로 톤당 248달러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관심사는 이게 도대체 꼭지가 어디냐 이건데요. 왜 그러면 이렇게 가격이 좀 올랐느냐? 사실은 이제 이거는 수요하고 공급하고 수급 불균형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7월 전 세계 조강 생산량이 11억 6,500만 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12.4%가 늘었어요. 중국은 감산을 했지만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대폭적으로 생산량이 늘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늘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이에 반해서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여러 장애 요인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우선 중국 내 최대 석탄 생산 지역인 산시성이 금년도 생산량이 전년보다도 한 20% 정도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중국이 자국 내에서 생산량이 줄다 보니까 석탄 수입을 해외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가장 수입량이 많은 나라가 몽골입니다. 전체 수입량의 23% 정도를 몽골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데 몽골에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을 하면서 아예 국경선을 봉쇄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국으로만 가는 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 수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철용 석탄도 마찬가지고 발전용 석탄도 마찬가지고 가격이 뛸 수밖에 없죠. 이러한 원인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가격이 도대체 어디까지 오를 것이냐 이런 궁금증이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저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들이 원료탄 가격도 꼭지점에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가격이 바로 급락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여름 특수가 끝나서 전력용 수요도 줄었고요. 가격도 너무 또 이제 가파르게 올랐고 또 중국이 대폭 좀 감산을 하고 있고 이런 점을 좀 감안을 하면 또 하나는 이제 유가하고 맥락을 같이 한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유가도 최근 좀 하락을 했죠. 이런 부분도 좀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9월 강점탄 가격은 더 오른다 해도 한 20달러 정도. 근데 만약에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200달러 미만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스크랩입니다. 스크랩은 전체적으로 보면 7월 달에 이어서 8월 달에도 뭐 중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좀 약세 국면을 좀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과도한 상승, 그 다음에 또 여름 비수기, 장마, 또 변이 코로나 확산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이고요. 중국 스크랩 시장도 비슷합니다. 8월 마지막 주 상하이 스크랩 거래 가격이 톤당 571달러였습니다. 그래서 전주 대비 6달러, 전월 대비로는 25달러가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그래도 190달러 정도 오른 상태인데요. 중국 역시도 여름 비수기, 감산, 코로나 재확산 이런 거에 따른 이동 제한 이런 게 원인이었다고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자, 9월 달에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9월 달에는 국내도 그렇지만 터키가 요즘 굉장히 또 상황도 안 좋고 베트남도 안 좋고 그래서 필리핀도 안 좋고 그래서 아마 중순까지는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는 좀 더 떨어졌다가 중순 이후에 다시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상승의 근거로는 이제 9월달 되면 제강사들도 가동률을 높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스크랩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요.
또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홍수 피해가 크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본격적인 복구 수요가 시작되면 제강사 가동률이 늘어나고 스크랩 수요도 다시 늘어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저는 중국의 스크랩 가격은 연내 아마 $600를 쉽게 넘어서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수요 측면에서 한번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중국 거시경제 관련 기사를 보면 부정적인 뉴스들이 굉장히 많죠. 가령 이제 뭐 통화량은 늘었는데 산업 생산은 둔화되고 생산자 물가는 오르고,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흔히 인플레이션에서 나타나는 징조들인데, 자, 그렇다면 중국이 과연 이런 매너리즘에 빠졌을까요? 또 이런 현상들이 철강제 수요와 가격에는 어떠한 영향을 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거시경제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표상으로만 보면 자주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거시경제 지표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7월 산업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6.4% 증가에 그쳤고요. 그러니까 전월보다도 좀 더 증가율이 둔화됐어요. 또 반면에 소비자 물가는 1%대에서 안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생산자 물가는 전월보다도 0.2%포인트가 오른 9.0%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물가를 잡으려고 가진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잘 안 된다는 얘기죠. 또 우리가 이제 단기 경기 전망을 할 때 자주 사용하는 지표가 제조업 원자재 구매 지수, 우리가 이걸 흔히 PMI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8월 달이 50.1이에요. 그래서 전월보다도 0.3%포인트가 하락하면서 18개월 이래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거 이제 모든 이런 거시경제 지표 하락의 원인이 뭐냐? 코로나 재확산, 자연재해, 높은 소재 가격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겠죠. 그래서 중국 정부가 가격을 억제하고 지준율을 낮춰서 유동성을 넓히려고 하는 정책 배경도 이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거고요. 다른 지표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제 소비와 관련이 많은 게 이제 사실 투자 부분인데, 우리가 고정자산 투자 중에서 민간 투자, 부동산 개발 투자, 제조업 투자 이렇게 보면 그래프에서 보듯이 굉장히 금년에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지표 모두 13에서 17%가 일출월 6월 기준으로 늘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조업을 보면은요, 아직까지는 호조입니다. 조선 건조량이라든가 에어컨 생산을 제외하고는 전월 대비 증가율이 좀 줄었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요. 자, 그러면 9월 달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사실은 9월 달이 최대 성수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여기에다가 이제 여름철 홍수 피해, 태풍 피해 이런 복구 수요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중국 정부가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펴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중국 경제가 급냉한다 아니다를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한 9월, 10월, 11월 정도는 두고 봐야 어느 정도 중국 경제의 전체적인 이게 다운 트렌드냐 하는 거를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공급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달 중국의 조광 생산량이 8,679만 톤입니다. 그래서 전월보다도 7.6%, 전년 동월 6%가 줄었고요. 그래서 물론 전년 동월 대비로는 8.4%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누계 생산 기준으로는 6억 4,930만 톤으로 같은 기간보다도 약 8%가 늘긴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중국 지난 3년 동안 중국 고로사들의 평균 가동률이 80.5%거든요. 그런데 지금 85.5%입니다. 이게 90%가 넘었다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평균 가동률에 대비를 해보면 가동률을 더 줄일 수 있는, 다시 얘기하면 감산을 할 여지는 좀 충분하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아마
9월달 생산도 아무리 성수기라고 하지만 과거처럼 이렇게 좀 늘어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8월달, 9월달은 조금 늘 것 같아요. 근데 8월달에는 7월달부터 좀 많이 좀 줄어들 것 같고 9월달은 8월달부터 소폭 늘어나는데 그칠 것 같다. 좀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재고를 보면 8월 마지막 주 5대 품목의 시중 총 재고가 2,313만 톤입니다. 그래서 8월달 들어서 지금 4주 연속 감소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강철공업협회가 집계를 하는 8월 중순 현재 메이커 생산자 재고도 1,493만 톤으로 전월보다도 2만 톤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과 재고만 놓고 보면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반대로 오를 여지가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주요 변수가 뭐가 있느냐. 첫 번째 변수는 뭐냐면 수출세 부과입니다. 여러분 제일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수출세 부과가 사실은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말이 많았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문은 많은데 소식이 없다 보니까 중국 메이커, 그러니까 수출하는 사람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발표가 없느냐? 저는 이걸 중국이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 카드지만 대외적으로는 사실은 외교 카드거든요. 그래서 미중 패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 이 카드를 꺼내 들어야 가장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마 9월 중순 정도, 오히려 후반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십니다. 또 하나 달라진 것은 뭐냐면 최근에 강철공업협회가 자율 결의서를 갖다가 발표를 했어요. 내용인즉슨 감산에 적극 동참을 하고 수출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중국 공산당이 서서히 그 어느 때보다도 파랗죠. 그래서 공유 경제를 한다고 하니까 IT 기업들이 앞장서서 수백억 원씩 기부를 하고요. 또 지방 고위직 공무원이 내가 이러이러한 위법 행위를 했어라고 이렇게 스스로 자체 고발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가격 올리지 말고 수출 많이 하지 마라고 했는데 그게 반기를 든 용감하게 가격을 올리고 수출을 늘리고 이럴 기업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협회도 이참에 잘 보일 겸 해가지고 이런 결의서를 만든 것 같은데, 역으로 보면 자, 업계에서 알아서 잘하는데 굳이 중국 정부가 수출세 몇 프로 하고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수출세를 부과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조금이나마 생겨났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요. 종합적으로 보면 중국이 지금 처한 그 대내 환경, 미국과의 패권 다툼이라든가 내부적으로 부정부패 문제, 경기 침체 문제, 빈익빈 부익부 문제 이런 것들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까지는 수출 주도형, 투자 주도형 이런 쪽에서 전 세계 공장 이런 성장 방식에서 자급자족 이런 쪽으로 바뀐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수출도 전혀 수출을 안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수출을 하되 최대한 필요한 선별을 해서 필요한 우리한 중국한테 도움이 되는 이런 나라 그런 거래소들만 하라고 하는 게 정책 방향이고요. 그러면 이런 급진적인 정책이 성공을 하느냐?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이러한 변화가 우리한테 주는 시그널은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더 이상 중국은 저가 수출을 하지 않을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내 메이커들한테는 당분간 희소식이 되겠죠. 그렇지만 수요가들 입장에서 보면은 공급의 한 축이 없어졌기 때문에 부정적인 뉴스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판재료는 최소한 공급 부족, 수급 불균형 현상이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눈만 뜨면 중국의 선물 시장을 들여다보고 중국의 옷값 가격을 내수 가격을 들여다봤는데 우리가 이걸 이제 커플링 현상이라고 동조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커플링 현상이 점점 약화돼서
비동조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좀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9월달 가격 전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원가 측면에서 보면 9월달도 사실은 추락 가격을 올려야 됩니다. 왜냐? 원료라고 하는 게 보통 3, 4개월 선행을 합니다. 그래서 9월 출하분 같은 경우 대부분 뭐 7월 중순 이후에서 8월달에 생산한 것들인데 이때는 그러면 3, 4, 5월달 이때 계약한 것들이기 때문에 가격이 한참 뛰고 있을 때 샀던 원료들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원료는 만 놓고 보면 가격을 올려야 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수요 측면에서도 보면 계절적 성수기라든가 또 홍수 특수 또 이런 걸 감안했을 때는 가격이 오를 여지가 있죠. 또 공급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 측면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산으로 전체 공급량이 줄고 재고도 줄고 하니까 오를 여지가 있다니까. 원가나 수요나 공급 요 3박자가 모두 올릴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중국 정부가 가격을 강력히 통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요 그래프를 보면 왜 중국 정부가 이렇게 가격을 통제를 하는지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장률은 둔화되는데 소재의 대표적인 철강제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이 코로나 이전 2018년도보다도 무려 100달러 이상 가격이 높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8월 26일자 현재 중국 상하이 열연 가격이 878달러, 철근이 806달러인데요. 9월 달에는 계절적 성수기를 감안할 때 한 20달러 정도는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열연이 2200불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1100불을 넘어가기는 좀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한테 궁금한 수출업화 가격인데요. 8월 30일 현재 수출업화 가격이 열연이 925달러, 철근이 902달러입니다. 그래서 전주보다도 각각 4달러가 하락을 했고요. 전월 대비로는 6달러가 각각 이제 오른 이런 상태인데 아직까지는 현재 중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서로 이제 상대방 얼굴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눈치 보기가 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럼 앞으로 9월달 오파 가격은 어떻게 되겠느냐.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변수들을 다 감안을 한다고 한다면 가장 큰 변수는 수출세죠. 그래서 요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워낙 떨어지기가 심할 것이기 때문에 저도 단정적으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건데 저는 그래서 만약에 수출세 발표가 9월달에 없다 이런 전제로 한다고 그런다면 저는 중국이 성수기다 감산을 한다 이런 걸 감안했을 때 20에서 50달러 정도는 오파 가격이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좀 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수출 오파 가격이 부과가 된다라고 하면 바로 그 순간부터 오파 가격은 100달러 이상 일부 품목은 가령 세율이 뭐 20%, 25%까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품목들은 아마 200달러 가까이 갑자기 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9월 전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